자, 엑셀을 실행을 또 하시고요. 4장 출제형 02 가서 출제형 02 빼기 2를 또 여시면 된다. 오늘 할 것은 이 목표값 찾기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시험에서 이건 사실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잘 안 나온다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일단은 이 기능은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을 구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10만 원 수익을 얻고 싶어. 그러면 10만 원이 결과가 나오려면 내 아이스크림 몇 개 팔아야 되는 거죠. 이게 입력값인 변수값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기능 자체가요, 일단은 막바로 목표 찾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셀 찾는 값을 바꿀 요구하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 결과설 주소가 수식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값이 찾는 값은 결과값을 입력할 거거든요. 이 값이 되려면 값을 바꿀 때는 야는 어떻게 바뀌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아가지고 5만 원 정도 수익을 얻는데 난 10만 원 수익을 얻고 싶다 이거죠. 5만 원 수익 얻을 때는 50개 팔았지만 10만 원이 될 경우는 몇 개 팔면 10만 원이 나오겠네요. 이런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 변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 게있거든요. 그래서 책 보면요. 이것도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순위, 평균, I 구셀에 가시면 물론 수식들이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평균을 구한 수식이 들어가 있죠. 요 값이 59,300원인데 야가 65,000원이 되려면 순위 평균이 연평균 성장률 70일은 몇 퍼센트가 되면 야가 몇 퍼센트 되면 이 65,000원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에 데이터 탭에 가서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하시면 그리고 이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수식셀은 수식이 들어있다 보니까 수식셀이거든요. 거기 순위 평균 I 봅니다. 여기에 59,300원이라는 값이 이제 찾는 값은 65,000원이 되려면 치면 돼. 그러면 8%였던 연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되면 이 금액이 나오겠니? 여기 값을 바꿀 때는 야를 알고 싶은 거고. 그러면 수식셀은 I고 찾는 값은 65,000원. 값을 바꿀 셀은 C11. 확인 눌리면 65,000원이 되면서 이 값이 바뀌어요. 확인 눌리면 65,000원이 되면서 12%가 되면 이런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서대로 돼 있어요. 아이고가 이기 되려면 나는 어떻게 바뀌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까지가 이제 목표값 찾기고요. 이건 크게 뭐 출제가 잘 안 돼요. 근데 통합은 출제가 좀 되는데. 와, 다음 페이지. 통합인데요. 이 파일은 닫아버려. 통합은 출제가 잘 되는 이유가 실무에서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열어보면. 4장 출제 유형 02로 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똑같이 출제형 02 빼기 요번에는 3이죠. 자, 통합은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를 한다라고 집계하는 겁니다.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 파악할 두 가지가 뭐냐면요.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그러니까 추가해서 통합 기능을 통해서 무엇을 계산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때 함수가 무엇이냐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 보면 표가 세개거든요. 이 세개의 표를 하나의 표에 함수를 써가지고 직결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때는 이제 이 문제는 표가 세개를 추가할 거고,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합계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보면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정보 인정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합계를 구하라 돼 있습니다. 저 제일 처음에 작업할 때 이 집계할 표, 요 부분의 결과가 나올 건데요. 이것만 잡고 들어가면 돼. 첫 행과 왼쪽 료를 포함해서 다 잡아야 돼. 이렇게 잡고야 1번. 통합 기능은 똑같이 데이터 탭에 있거든요. 거기에 통합이라고 여기 보면 정렬 및 그 데이터 도구 요 그룹에 가시면요. 자, 해상을 좀 넓혀보면 이렇게 통합이라고 있어요. 통합. 통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창이 뜨거든요. 거기서 함수는 뭘 가지고 구할 거냐면 합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참조에는 표를 추가할 거예요. 표 세개를 잡아서 밑으로 추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럼 표 1부터 잡되 중요한 거. 직결표 시작 데이터 첫 데이터 합가거든요. 얘부터 잡아줘야 돼. 그건 모르고 정보 인정부터 잡으면 엑셀이 얘를 인식해서 얘들의 값을 얘들이 세 개 표가 요 이런 표를 인식해서 값을 다 구해서 일로 갖고 올 거거든요. 근데 이 이름표가 안 맞으면 엑셀이 에러를 돼요. 그럼 자기들끼리는 학과 정보, 컴퓨터 정보과 정보 인정 이렇게 해서 직결을 쫙 하고 요 이름표를 보면서 집어넣어 줄랬는데 다르니까 에러가 팍 뜨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데이터와 같은 야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학과부터 잡아주시면 돼요. 이 표는 그냥 다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하시고요. 표 2도 마찬가지. 학과부터 다 잡고 추가. 표 3도 학과부터 다 잡고 추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용할 레이블을 체크한 이유가요. 첫 행과 왼쪽을 체크한 이유는 체크를 해줘야지만 얘들끼리 요 이름표를 보고 얘들 숫자를 같은 것끼리 집계를 해서 합계를 구해서 여기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를 꼭 체크해줘요. 그걸 꼭 체크해 주시고. 원본 데이터 연결은 여러분들 요 표가 다른 시트에 있어야지만 이걸 쓸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요 표 데이터가 바뀌면 집계했던 결과도 바뀌거든요. 반영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바뀌었을 때. 근데 지금은 체크하시면 안 돼요. 같은 시트 안에 표가 있으면, 추가했던 표가 있으면 이 기능이 안 되거든요. 체크하지 마시고 확인 눌리면 그대로 나오죠. 여기, 통합 기능을 사용해서 이 아들이 합계를 구했던 거 여기 집어넣어줘. 그게 끝입니다. 저는 이제 시험에서는 다른 시트에 이 표가 여러분들 들어가 있고, 통합을 하는데 원본 데이터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경우의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치은 없지만 요것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 시트가 각각의 요 데이터가 표가 각각 시트에 만들어졌을 경우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볼까요?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여러분들 요 더하기 있죠, 더하기. 더하기를 여러분들 한번 한 네 번만 눌리세요. 네 개의 시트를 만드세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통합 빼기 시트 가셔가지고, 표일, 요 제목부터 해서 A3부터 D8을 잡고 복사하세요. 그리고 시트에 클릭해서 A1이 돼 있죠. 엔터 치고요. 같은 방법으로 통합 1 다시 가셔가지고, 표 2도 제목부터 해서 다 잡고 복사하세요.
요번엔 시트 2에 가서 엔터. 즉 각각 시트마다 표를 집어넣으라고. 다시 통합 빼기를 가셔가지고 표 3에 있는 제목부터 해서 다 잡고 복사하셔가지고 시트 3에 가서 엔터. 마지막입니다. 찍게 할 표도 필요하죠. 표사도 다 잡고 복사해서 시트 4에 가서 그리고 요 부분은 시트 4에 아까 찍게 했던 요 부분 좀 치울까요? 딜리트. 저 근데 여기 지금 약간 티 나왔죠. 요거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일괄적으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시트 1도 티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가려져 있잖아요. 같이 하도록 할게요. 시트 4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A와 B 경계선에 가서 이런 모양의 마우스가 나오면요. 더블 클릭하면 하기 전에 시트 1까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클릭했어요. 그럼 그룹이 되거든요. 같이 하려고. 그래 놓고 A와 B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 너비가 된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다 돼 있어요. 보세요. 시트 2, 그죠? 다 돼 있죠. 그리고 통합 빼기 시트를 클릭해서 그룹을 내자합니다. 그러면 시트 1도 이렇게 아주 알맞게 열을 맞춰서 다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유형 3. 유형 3하면 유형 2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시트의 표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근데 시험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시트에 있는 표 1부터 표 3 데이터가 변경 시 집계한 표 안의 데이터도 자동 반영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요. 어,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안 하면 이 뒷부분을 제가 좀 알파 해놨는데 얘를 하지 않으면 0점 돼.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집계를 할 표가 시트 4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똑같습니다. 학과부터 다 잡고 방법 똑같아. 단지 우리가 요 가서 표를 잡아준다는 거죠. 요 들어가서 범위를 잡았다면 똑같이 여러분들 통합을 클릭 통합창에서 똑같이 찾기를 구할 거거든요. 참조의 커서 두시고요. 마우스를 딱 잡고 이제 시트 1을 클릭해서 표를 다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트 1에 있는 A2부터 D6을 참조했다가 말이거든요. 추가. 같은 방법으로 시트 2도 클릭. 근데 위치에 갔다 보니까 똑같이 잡혀 있죠. 시트 이름만 바뀌어 있어요. 추가하면 됩니다. 따로 잡을 거 없습니다. 맞으니까. 시트 3을 클릭하면 같은 위치다 보니까 똑같이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3이라는 여러분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추가. 저는 각 시트에 있는 표를 3개를 추가했고요.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동 반영되도록 하시오 나왔을 때는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자동 반영 때문에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0점이 돼버리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원래는 야가 A열이 없었어요. 자, 잠시 뭐 시트 3에 가보시면 원래 D열까지 있었거든요. 이 표가. 근데 한 열이 밀렸죠. 그럼 채점기는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제출하냐면 딱 2열까지만 데이터를 검사합니다. 그럼 한 열이 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0점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A와 B 경계선에서 여러분 여기에 한 개가 더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빈열이.
그럼 A와 B 경계에서 더블 클릭하면 야가 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비어 있는 열 있죠, 비열. 이것을 삭제하셔요. 비열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 요렇게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작업, 여러분들, 이해가지고. 비열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 추가된 빈열은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해버리면 점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반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트 4에 보면 컴퓨터 정보과 정보 인정이 31520인데요. 우리가 시트 1에 가서 컴퓨터 정보과 정보 인증을 10800을 20800으로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을 더 넣었거든요. 증가된 값을. 그럼 아까 거기 많이 올라간 요 값이 반영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가보니까 아까 31,520이었거든요. 41,520. 이렇게 반영이 되면 잘됩니다. 저까지 여러분들 통합해서 딴 것은 그냥 이 워밍업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자동 반영되도록 이거 나오면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거죠. 요거만 켜면 요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한 가지.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그만하시고. 데이터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통합하고 데이터표가 단골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그러면 데이터표는 또 뭐길래 또 잘 나오는 이겁니다.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닫고. 그다음에 이 우리 교재는 한 개씩 열어야 되거든요. 출제용 공입 빼기 4를 열심히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이 소스로 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얘를 먼저 알고 가면, 저 기능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개념을 설명 먼저 드리면, 데이터 표기는 행변수와 열변수 변화 과정에 따라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기능. 여기 일반적인 그냥 설명입니다. 근데 무슨 수식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행변수도 뭔지 모르겠고, 열변수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어. 이거는 너무 딱딱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그래도 이게 정석이니까, 보통 출판사였는데, 그럼 우리 표를 잠시 아까 열었던 표를 보면, 변수가 뭐냐면요. 요 상환기간, 요 위에 있는 요 변수가 행변수라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사행에 이 변수는 변하는 값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화할 때. 그래서 사행에 모였기 때문에 이게 행변수라고요. 입력 방향은 여러분들 참조로 열방은 입력된 건 맞는데, 그래서 열변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행에 입력된 이 변수 값,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행변수,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게 연이율이라고 F열에 입력된 이 숫자는 열 변수라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입력 방향으로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입력 방향 행방향이 맞거든요. 그건 행변수가 아니고 위에 게 행변수고 밑에 왼쪽 열 변수라거든요. 그럼 행변수와 열 변수 이런 변화에 따라 수식을 사용하여 무엇을 계산해야 되죠? 그 계산이 어떤 거냐면 책 보면 어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 그 내가 데이터 표기능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틀린 거죠.
뭐 함수도 제시된 것도 아니고 계산식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천재도 아니고 뭐 알아서 구하라 이렇게 시험에 내진 않거든요. 근데 타이틀이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 표기능을 이용해라 말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데이터 표기능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항상 이 표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왼쪽이나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왼쪽이나 위쪽에 뭔가가 표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왜 만들었냐면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 관련은 문제 파악하실 때 이겁니다. 끝에 보면 상환기관과 연이윤 아까 그 위에 행변수, 열변수를 말하고요. 월납보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월납보액이라는 계산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왼쪽이나 위쪽에. 그럼 우리 잠시 가볼까요? 월납보액이라고 뭔가가 글자가 찍혀 있고 뭔가 계산된 감이 있습니다. 그죠? 야를 여러분 우리 뭐 뭔지 한번 요한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페인트 함수 여러분들 나중에 1급 함수에서 나오는 제무 함수예요. 이거 시험에 물론 나오거든요. 근데 페인트가 뭐냐면 페이먼트에서 지불이라는 뜻인데요. 이 함수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가 돈 빌렸을 때 매달 불입할 돈을 구하는 함수예요. 특히 대출금이죠. 또 상품을 구입했을 때 할부로 구입했을 때 매달 불입할 이자하고 원금입니다. 이 사람은 대출을 1억 했어요. 그리고 10% 이자, 연이율이 상환기간 한 60개월로 갚을 겁니다.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212만 4천 원씩 갚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이게 좀 부담이 돼서 좀, 이자도 좀 싸고, 이자는 좀 싸고, 연이 좀 싸고, 상환기간도 좀 더 대폭 늘어나는 그런 거 없나? 그렇게 계산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연이율이 3%부터 25%, 왜 법정 이자가 25%까지요? 요 변화와 개월수 변화에 따라서 요게 이것처럼 월납보액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수식을 요로 갖고 와서 데이터 표기능을 쓰면 이거하고 똑같은 계산 원리를 데이터 표가 인식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계산되냐면요. 위쪽에 있는 열 변수가, 행 변수가 상기간이잖아요. 또 상기간은 60개월일 때 이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가 이제 데이터 표가 딱 개입되면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 상환기간 12개월, 네가 열로 들어가. 니는 좀 빠져. 내가 들어간다, 이거. 이 데이터 표가 해준 거. 야, 빼쁩니다. 빼고 야를 집어넣어. 데이터 표기는. 그 다음에 연이율 10% 니는 좀 빠지고, 우리 변수 아이를 좀 들어가자. 야, 얘 그거 다 빼버린. 여기 시계 넣었던 야가 요 시계는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주소가. 그럼 이게 이 시계 썼던 우리 연이율과 상환기간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 변수 값이 입력된 주소로 바꿔서 들어가서 계산하더라 이겁니다. 일명 치환입니다. 치환. 그러니까 상환기간은 야를 안 쓰고 야를 쓰면서 변화 과정을 알아볼 거고요. 연이율은 10%를 빼버리고 야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하게 이거죠.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pnt 써가지고 여러분들 야 그대로 쓸 거지만은 이거 들어가고 자동 채우기 할 때도 혼합 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 귀찮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표가 많이 쓰이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수식이 작성된 셀을 사용해서 같은 계산 원리로 데이터표 기능이 그 계산을 수행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변수와 열변수의 주소는 이 수시에 썼던 원본 주소를 빼고 야들이 들어가요. 거기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항상 뭐뭐을 계산하시오. 이게 수식이 들어있는 셀의 힌트입니다.
그 주소가 여러분들 C6입니다. 이 문제는. 그것을 이 표로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갖고 와야 되냐면요. 행변수와 열변수가 교차하는 셀 주소. 여기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1번, 작업 순서 1번은요. 수식 셀 주소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표를 쓸 표가 있죠. 행변수와 열변수가 입력된 표로 갖고 올 건데 어디로 갖고 올 거냐면 교차하는 셀 주소. 그 주소는 F4입니다. 갖고 오는 방법, 넌을 넣고 그 주소를 찍고 엔터 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F4에 가셔가지고 는, 그 다음에 월라포에 수식이 들어있는 요 주소를 찍으십시오. 야를 써먹기 위해서 엔터. 그대로 갖고 왔죠? 출판사 측은 간혹 가다가 야를 복사해서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넌이 편하니까 넌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사가 편하나요? 넌이 편하나요? 넌이 안 편합니까? 일일이 복사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넌이 편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식셀 주소를 갖고 왔고요. 세 번째는 가져온 수식셀 주소를 기준으로 표 범위를 잡을 겁니다. 전체를 잡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F4부터 어디까지 L10까지. 그럼 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 정리를 다 해놓으면 항상 스타는 마지막에 나타나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키를 갖고 있는 데이터표가 등장할 겁니다. 이제 내가 할게. 다 준비된 다음은 이제 직접 이제 야가 처리하죠. 그러면 데이터표 기능을 실행할 거예요.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표도 여러분들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예측 그룹에 야를 클릭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클릭해가지고 데이터표를 클릭합니다. 행률셀은 여러분 위쪽에 있는 변수값에 대한 원본 주소를 찍어야 돼요. 그럼 그 주소 대신에 이 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원본 주소는 상황의 원본 주소는 어떤 거냐면 C5고요. 이것만 잘 찍어줍니다. 열입력셀은 왼쪽이 열변수죠. 그냥 연이율이죠. 연이율. 연이율, 이 식에 썼던 연이율 원본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열입력셀은. 그 주소는 C4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이 주소와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 주소들이 들어가서 보여지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샵은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G열부터 L열까지 가서 아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자, 3% 이자의 12개월 1년 내에 갚는다면 846만 9천 원. 그것이 만약에 이자가 이렇게 세지면 1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이거 100만 원이고 100만 만미.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오면 정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팽입력셀은 위쪽에 있는 변수값에 대한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셀 주소를 지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CO 대신에 이 변수 셀 주소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열입력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값에 대한 수식의 사용 원본 주소, 연이율이죠. C4를 찍으면 야 대신에 이 변수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거만 기억하면. 자,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식을 안 넣어도 부분적 주소만 바꿔치기해서 모아다는 거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시나리오인데요.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립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 출제 유형 보기 빼기 올립니다.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아까 했던 이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기능이에요. 얘는 뭐냐면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할 때 쓰는 겁니다. 거꾸로 가면 결과값을 추려하기 위해서 변수값이 어떻는지 알고 싶은 것은 목표시키고 거꾸로는 시나리오. 그래서 예상값을 구한다거든요. 이제 거꾸로 아이스크림을 100개 팔면 이익금 얼마나 할 것이냐. 200개 팔 때는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예측해보자는 거죠. 이 결과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작업 순서가요. 시나리오는 일단은 문제를 보고 변수 셀과 결과 셀 주소를 파악해내요. 변수 셀은 변경 셀인데 야는 하나 시나리오 만들 때 야를 요구하거든요. 자, 결과세는 여러분들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요약 보고서 만들 때 결과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미리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뭐 힌트가 변수의 주소 뭐뭐와 같이 변동되는 경우, 바뀌는 경우니까 변수고요. 결과세는 문제 보면 뭐뭐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 나오거든요. 여러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점은 요약 보고서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우리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엑셀이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결과값을 요구하죠. 어떤 것이 알고 싶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변수 셀과 결과 셀을 미리 문제 속에 파악하는데 힌트가 문제 보면 여러분들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H7이 변수 셀이고요. 결과설주선 끝에 보면 수은이 학계의 변동 신화를 작성하시오. 야를 만들어낸 거죠. 요약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결과설 힌트. 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요번 문제는 변수는 한 개, 결과 단계입니다. 그럼 무조건 변수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문제 보면 이름 정의를 시키거든요.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라는 즉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그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요. 여기 주소가 나온 부분 있죠. 이게 이름 상자. 여기에 이름을 정의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정의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고 요약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제가 잠시 한번 열어드립니다. 왜 이름 정의하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가서 완전 정보 5 빼기 5조. 이게 요약 보고서인데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경우죠. 일단 여러분들 커말리급은 당연히 나중에 따실 거고 다운 뭐합니까? 시나리오가 왜 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시험에서는 맞춘 거죠.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 팀장이 야 엑셀 기능에서 시나리오 가지고 만들어서 보고해라 이겁니다. 네?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 시나리오로 쓰면 되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만드느냐? 여러분들, 팀별 회의를 했어요. 내가 마케팅 팀장입니다. 각 부서 팀장 어떤 피칭 어떤 회의가 열렸다면요. 그러면 해당, 센터장이 있겠죠, 아무래도. 자, 보고하시오. 하면 마케팅부터 보고한다면요. 팀장이 나와서 보고한다면, 이 부분. 순이익률, 순이익합계. 야가 이름을 지금 안 합니다.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름은 안 나오고 지금 요거는 원래는 H17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세 야는 원래 이름 정의 안 해놨으면 요 자리 H15가 출력될 거예요. 그럼 프린트 스타 나와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팀장이라면 각 팀장들한테 우리 회사의 어떤 그게 뭐 옷 회사를 합시다. 우리 회사는 순이익 인상률이 순이익률이
30% 하면 좋은데 H17이 30% 바뀌었을 때 H15의 합계는 이것만 나오고 A17이 인하일 때 20% 바뀌었을 때는 순위 합계가 그렇게 안 하고 H15의 합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팀장들이 그러겠죠. 이거 뭡니까? 이 주소가 뭐를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본다. 진짜. 그래서 이름 저기는 이것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보여주면 딴 사람들이 이 값이 순이익률 값이구나. 이 값이 순이익 합계값이 이 정도 나오구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책 보시면 그래서 H17이 변수셀이고 H15가 결과셀이거든요. 이름 정의는 변수셀과 결과셀만 이름 정의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H15셀에 갖다 놓고요. 여기 입력하는 건 아니고 이름 상자에 가서 야 한번 클릭하고 이름 입력합니다. 순이익학계라고 치시고요. 순이익학계. 이름 정리할 때는 공백 넣을 수 없습니다. 붙여서 치하네요. 엔터가 완료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H17에 가셔가지고 여기는 이름 상자 가서 얘는 순이익률이죠. 순이익률 할 때 리얼입니다. 리얼. 리얼. 그럼 여러분들 이형이 아닙니다. 자, 두 개 이름 정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는 막번째 기능들을 할 거예요.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똑같이. 자, 누르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죠? 여기서 추가.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만든 시나리오 1은 순이익 인상이라고 돼 있죠. 요 치면 순이익 띄우고 인상. 변경셀은 아까 변수셀이죠. 미리 파악했습니다. H17이고요. 변경셀 H17.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그에 대한 값을 요구하죠. 그럼 순이익률이라고 잘 찍혀 나와야 되고, 요 부분이. 요것은 30% 아닙니까? 30%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더 만드셔야 되거든요. 추가 늘리시고요.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순이익 기납이랑 순이익 띄우고 이상. 그리고 변경세는 그대로 일단 놔둬놓고,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값 책에 오시면 20%죠. 20%.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잖아요. 그죠? 확인. 그럼 두 개가 만들어졌고, 마지막 요약 보고서거든요. 요약을 클릭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맞습니다. 요때 요구하는 게 결과선이에요. H15가 우연찮게 맞죠? 확인. 하면 이게 결과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잘 됐냐 보시고요. 그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복습 문제는 144페이지부터 봅니다. 소스는 완전 정보 01입니다. 자, 우리 부분합은 저번 주 했는데 기억이 날지 잘 모르겠지만요. 부분합은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살펴 학과를 첫째 기준으로 오름차순. 학과가 같을 경우는 2차 정렬이거든요.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입니다. 그럼 평안에 두고 정렬할 때는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 정렬이라는 아이콘 있죠? 야를 클릭.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들 학과별 밑에 학과를 기준으로 첫 번째 하겠습니다. 학과 선택하고 셀 값은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르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을 경우는 2차 정렬인데요.
기준 추가 눌립니다. 그럼 다음 기준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학번을 선택하고. 어, 학번도 오름차순이네. 그죠? 그럼 확인 눌리면 여러분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됐다가 같은 학과일 때는 보세요. 숫자가 여러분들 뭐 혼합 데이터는 왼쪽, 오른쪽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작은 수가 원점을 받지. 오름이니까. 잘 됐네. 자, 그래 놓고 이제 정렬을 했기 때문에 부분합 들어갑니다. 개요 그룹에 있어.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그럼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부터 한 이유가요. 묶으려고, 그룹하려고. 그럼 학과 별이니까 학과로 학과. 학번에 학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과 평소의 학기죠. 함수 학기는 맞고, 출석과 총점 해제하시고요. 출석과 평소만 체크하면 됩니다. 두 개만. 자, 그래 놓고 확인하면 요야이 학기거든요. 그러면 출석과 평소만 나와줘야 되고요. 다른 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현. 두 번째는 총점의 최대값이죠. 최대라 바꾸고요. 출석과 평소 해제하시고 총점만 체크합니다. 총점만. 자,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해제한다는 거. 마지막에. 그리고 확인. 그럼 최대값은 종점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 여러분 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은 몇 번만 하면 다 됩니다.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완성 정복 02를 여시면. 자, 이 목표값 찾기인데 막바로 기능 들어갈게요.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분석 안에 이 목표값 찾기 눌리시고요. 자, 문제 보면 총 금액 G12가 찍고요. 야가 뭐가 되게 한 거냐면 300만 원이 들으면 그럼 300만 원 칠까요? 공이 6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가 궁금한 거냐면 상여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현재 15%일 때는 이 총 금액이 나오는데 야가 300만 원을 받고 싶을 때는 과연 상여율이 몇 퍼센트 되면 내한테 300만 원 주겠는 얘기예요. 주소는 B14. 확인 눌렸더만요. 36%를 올려주면 내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6% 나오면 맞습니다. 순서대로 먹으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목표값 찾기고요. 간단하죠. 짧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합을 또 한번 해볼까요? 열기, 찾아보기, 완전 정복, 공상. 자, 이것도 뭐 같은 시트에 표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직계할 표사가. 그럼 집계할 표 여기서 먼저 통합 작업 들어갈 때 첫 템과 왼쪽을 포함해서 다 잡고 통합 늘려볼까요? 통합 클릭하시고 합계를 구하는 거냐? 함수는 여러분들 보니까 평균이죠. 이거는 평균. 평균을 바꿔주시고 창조의 표를 추가할 겁니다. 표는 총 3개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제품명부터 잡으면 돼. A4부터 표 다 잡고 추가. 표 2도 A12부터 다 잡고 추가. 표 3도 마찬가지죠. 제품명부터 다 잡고 추가. 그러면 모든 착륙력에 세 줄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할 레이블의 첫 템과 왼쪽렬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이러면 88, 9.5 나오면 되죠. 이 기능은 뭐 그다지 막 어렵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데이터 표도 또 해볼까요? 아까 했던 거. 자, 요거 닫기 하시고요.
잘 안 되면 말씀하시는 대로 열기 찾아보 완전 정복 공사를 열는 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요번 표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조금 전에 아까 했던 데이터표는 변수도 요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열 변수밖에 없어요. 행 변수는 이제 찍을 줄 수가 없죠. 이 말은 야는 뭐냐면 월 불입 금액을 구할 건데 요 식을 또 갖고 와서 쓸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월 불입 금액만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 말은 연이자를 이것만 이 변수 값으로 바꿔서 한번 구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것을 똑같이 쓰겠다 이거죠. 월 불입 금액 말고 목표 금액과 납부 총액 3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월 불입 금액을 여러분들 얼만큼 넣으면 목표 금액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수식세 주소는 이게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문제는 너무 정직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지압분가요.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내요. 야를 비워둡니다. 그리고 요게 뭐라고 넣느냐면 병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면요. 요게 이, 자, 율 이렇게 넣어놓죠. 그러면 수험자가 헷갈리겠죠. 이게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이게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자, 이런 표도 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좀 나옵니다. 그럼 이게 갖고 오면 안 되는 이유. 이게 수식 갖고 왔다 칩시다. 해가지고 야를 기준으로 수식을 포함하면서 범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아니, 오른쪽에 있는 이게 비어 있죠. 그럼 야는 에라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세는 또 우리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에라가 뜨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갖고 와, 이게. 이게 갖고 오면서 요렇게 잡아야 됩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변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요게 식을 갖고 오대 범위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요거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아, 야는 인식 안 해요. 스위스셀이 들어가 있는 오른쪽에 행 변수 인식하지 왼쪽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문제 보면 월 불입 금액을 구해야 됐죠. 그러면 는 여기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월 불입 금액 저 찍고 엔터. 자, 그러면 요 수식을 갖고 왔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가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야부터 이렇게 잡아야 돼요. 행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표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가상 분석에 있죠. 데이터표. 행은 뭐 따로 바꿔치기 할 변수값이 없으니까 비하면 열은 이자율이죠. 이자율의 원본 주소, 여기 있는 B6만 찍어주면 돼요. B6 대신에 이 아들이 들어가서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확인.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행 변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범위 잡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개 더 남았죠? 시나리오 한번 내볼까요? 짧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완전 정복 05를 냅니다. 05. 자, 책 보시면 이인율 B14하고 불량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요번에는 변수 셀 주소가 두 개입니다.
결과세 주소는 끝에 보니까 매출 이익 합계 SL에 대한 변동신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또 G13은 결과세, 변수셀은 이익률과 불량률입니다. 요번에는 변수 더기의 결과 한계네요. 이름 정의하라고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살펴죠. B14에 두고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 그리고 이익률이라고 치시면 이익률. B15에 두고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B15 이름 상자 가서 불량률 할 때 리얼입니다. 리얼. 그 다음에 G13셀에 두고 이름 상자 가서 이익 합계라고 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름 정리는 다 됐고요. 이제 시나리오 만들러 갑시다. 그러면 가상 분석은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첫 번째, 추가해서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 이름은 시나리오 1 옆에 이름이 나와 있죠. 이익증가라고 되어 있죠. 이익증가. 변경세는 여러분들 우리 B14와 B15거든요. 그걸 잡아주면 확인 누르면 두 개의 값을 요구하죠. 그다음에 첫 번째는 30% 이익률은 퍼센트 넣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장 불량률은 2%. 그리고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추가.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이익 감소. 변경세는 뭐 그대로 두시고 확인. 이익률은 여러분 이번에는 20%, 불량률은 6%, 그리고 확인. 자,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실수했는데요. 이럴 때는 편집 누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집. 여기서 바꾸면 돼요. 값을 잘못 입력했으면 확인 눌려가지고 이거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을 눌리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보고서 만든 요약 버튼 클릭. 그리고 결과선이 맞는지 보시고요. 맞네. 확인.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잘 나오면 넘어갈 거고요. 확인해 보시고. 사실 매크로 작업을 분석 작업을 안 냅니다. 저 어떻게 자신감이 100%입니까? 낸 적은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요즘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분석 작업이 이 기출에 등장하시다. 근데 그러면 매크로의 분석 왜 안 겁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 작업 빼기 20테이블 나오는 거죠. 문제 3번에. 그것 때문에 연습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크로 작업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기호를 설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 데이터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요즘 땡겨놓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소스는 열어놓고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막 꼬로 대입하지는 않을 건데 워밍업 좀 하고 교재는 139페이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열기에서 이제 요것은 출제 유형 02-6을 열어 좀 이따가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통화문서 파일 한 개 열었다면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 눌리세요. N, U 워밍업 때문에 좀 그래요. 제가 치는 것을 같이 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A1에 여러분들 얘 1이라고요. 밑에는 가나다라마까지 할까요?
그 다음에 예의. 나중에 연습 좀 하려고. 예의는 뭘로 잠시할 거냐면, 여기는 5천 원, 5천 원, 이때는 4천 원. 두 개를 잡아서 자동차 연결하면 천씩 감소될 거. 이렇게 하고, 예3은, 자, 이것은 50, 50, 40. 두 개를 잡고 자동차 연결하면 10씩 감소될 거. 예4. 어, 예4는 뭘로 잠시 해볼 거냐면요. 여기에 그냥 30, 20 이게 잡고 되게 옴스 같은 게 나오죠. 이 정도면 될 거야. 아, 용도가 다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조금 그 우리가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일단은 셀 서식을 또 많이 쓸 거 컨트롤 1번을요. 형식 기호를 정의할 때 표시형 스텝에 가서 범주 안에 사용자 지정 선택하면요. 오른쪽 창에 사용자 직접 형식을 정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기초 내용인데요. 문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골뱅입니다. 골뱅이. 그러면 입력값이 홍길동이다. 결과가 홍길동 고객님이라고 넣고 싶으면 형식에 가서 골뱅이를 넣고 입력값이 여기에 다 들어가. 홍길동 여기 들어가. 띄우고 고객님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예일인데요. A2부터 A6까지 잡고 컨트롤 1번. 그러면 여러분들 셀 서식이 뜨지 않습니까? 범주 밑에 사용자 지정. 지표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뱅이 넣어주고 쌍따옴표 안에 띄우고 고객님. 사실 쌍따옴표 안 쳐도 글자를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에라 뜨는 기호도 있다 보니까 원래 쌍따옴표 묶어주는 게 정석이다. 원래는. 내가 낮춰서도 들어야겠다 합니다. 하기 잘합니까? 그죠? 아, 골뱅이였구나. 그럼 골뱅이 자리에 입력값이 문자 데이터입니다. 거된 고객님. 참. 근데 아쉽게도 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죠? 시험에 나오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안 내는 거야. 응. 왜? 가릴 거 가리거든요. 출제하는 분들이. 이게 너무 쉽다. 안 내는 거야. 내면 우리한테는 재수죠. 근데, 그래, 내가 내줄게. 해서 냈어요. 근데 이런 쉬운 문제를 놓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숫자를 대신한, 이게 봉투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에서 항상 숫자는 딱 정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숫자는 무조건 0으로 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설정하는 메이크로 문제 있으면 무조건 0으로 해요. 숫자는 0.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샵은 안 써. 왜 0을 자꾸 간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셀에 0은 정했던 해당 자릿수에는 0을 표시하지만은 샵은 표시를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점 당할 수 있습니다. 샵은 위험해요. 그죠? 0값이더라도 0을 표시하시오라는 말이 대부분이거든요, 시험에. 그럼 샵 우리한테는 불리하죠. 숫자는 맞는데. 그래서 0으로 하자는 소리죠. 0.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적어놨지 않습니까? 매크로 작업에서 우리가 숫자에 관련된 형식 기호를 넣을 때는 0으로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소점 예를 들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칠 때는 7.0 할 때는 무조건 뭐 한다? 0.0. 그죠?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 단위 구분기는 무조건 샵, 콤마, 샵, 샵 0을 아시겠죠? 세 자리마다 쉼표 붙이겠다 드리고 요걸로 간다는 거. 두 개를 딱 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숫자는요. 천 단위 구분기호는 요렇게 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거고 이제 4번부터 잘 봐요. 이제 형식을 정의하거나 정의할 때 색과 조건은 이제 무조건 대괄호 안에 입력해야 돼요. 이것은 약속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럼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의 문제에서 셀 값이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런 비교 현상자가 꼭 나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조건은 대괄호 안에 입력해야 됩니다. 색도 마찬가지죠. 순서는 여러분들 색 조건 하나 되고요. 조건 세가 됩니다. 순서 바뀌는 건 관계없어요. 근데 어떤 거 하세요라는 기준을 또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색 조건식으로 쓰겠습니다. 순서는. 요 거꾸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요걸로 가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과 조건을 구분하는 구분 기호는 세미콜론. 세미콜론입니다. 조건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때는 조건 1이 끝나면 세미콜론, 조건 2가 끝나면 또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잠시 보면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 조건이죠. 아, 그럴 때 천 단위 구분 기호놓고 빨간색 넣어라. 그리고 3000 미만인 경우는 천 단위 구분 넣고 파란색 넣어라. 그럼 조건 처음에 1부터 먼저 하면 형식 가서 색깔부터 먼저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괄호 안에 빨강. 왜? 빨강. 자, 근데 빨간색 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두 글자. 빨강, 노랑, 파랑, 자홍. 이런 색깔이 주로 나왔거든요. 시험이. 그래서 두 글자. 그 다음에 3천 이상이니까 비교현상자 이상부터 먼저 넣고요. 3천. 이게 좋고. 그리고 첨단의 구분기호를 했지 않습니까? 샵, 콤마, 샵, 샵, 0. 여기까지가 조건이 끝났습니다. 세미콜론. 조건이는 3천 미만인 경우는 똑같이 파란, 3천 미만 천해부분. 요것을 우리는 한번 정의해 볼 겁니다. 바로 예의, 야를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금 가서 원래 거 지표 좀 지워버릴게요. 요 형식의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요 체스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확인 눌리면 진짜 3천 이상인 경우는 빨간색, 미만이면 파란색. 5천을 만약에 천을 바꾼다면 파란색. 다시 5천 치면 빨간색. 그러면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구분 기호는 세미콜론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근데 비교선가 잘 모르는 경우는 이거 외우시면요. 그럼 이렇게 나오다가 두 번째 예입니다. 그냥. 이제 기호가 붙는 게 나오고. 약간 기초. 그러면 기호가 있다는 소리는 통화 기호라는 소리고요. 전달의 구문기호 빨강. 숫자 앞에는 특수 문자 올라간 핫을 놓고요. 그다음에 셀값 3천 미만인 경우는 기호가 있는.
천단위로 구분기호 놓고요. 파란색. 그럼 달라지는 것은 또 숫자표 내려가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특수문자이면 명법. 야는 미음 반짝입니다. 일반 특수 회어 다 있거든요. 요거 늘렸으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호가 있는 첨단위 구분 기호는 숫자 앞에 이제 기호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특수문자 들어가 있는. 이거 우리 아까 해놨던 거 아닙니까? 색깔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요거 똑같은데 여기 앞에 특수문자 미음 반짝기 눌려서 놓고요. 뒤에는 첨단위 구분 기호는 샵, 콤마, 샵, 0. 통화기호는 어디서 넣냐면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서 백 스페이스 캡 해보시면요. 경로 기호가 있어요. 콩 같은 모양 있죠. 키보드에 이거 늘립니다. 그리고 샵, 콤마, 샵, 0, 세미콜론. 기존에 아까 이거 돼 있었잖아요. 요 숫자 앞에 요거만 넣어줘. 그럼 조금 전의 내용을 다시 범위 잡고 들어가서 이것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진짜 특수문자도 안 넣으면 안 됩니까? 이게 안 넣어도 들어가요. 상담 안 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안 쳐도 관계는 없어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초전기 정석이다 보니까 설명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잘했는지 보시고 요것만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넣어보면 자, 아까워서 수정한 거거든요. 예에 의해서. 그대로 넣었어요. 예에. 그렇죠. 앞에 뭐 나옵니까, 이거? 나와줘야 되죠. 통화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요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빨강, 여러분들 이상, 3천 이상. 이상할 때 여러분들 앞에 꼭 연산해 넣어줘야 되고요. 특수문자는 쌍따옴표를 안 쳐도 돼요. 안 쳐도 되는데 여러분들 안 친다 해서 안 치지 말고 원래 치는 건데 셀 서식이 이제 그렇게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 시간도 없는데 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안 쳐도 관계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럴 때만 이렇게 잘 나오더래 이거죠. 완전 잘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건 조건이 있는 경우 아닙니까? 대괄호. 조건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양수에 대해서 뭘 설정하고 끊고 음수에 대해서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음수, 양수. 0은 0값인 경우도 나오지만 셀값 0인 경우도 0이거든요. 이와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럼 셀값 0이면 뭐 약간 대괄호거 이꼴 0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 쓰고 이 양수, 음수 나왔을 때는 조건이 없는 경우인데 순서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미콜론 쓸 때 앞에 구역은 무조건 x는 양수에 대해서 인식하고요. 두 번째는 음수, 세 번째는 영, 네 번째는 문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구분하는 기호는 항상 세미콜론입니다. 조건도 그렇고. 야, 너 세미콜론 아닙니까? 이것도 연습해볼까요? 그럼 양수에 대해서 빨강, 첨단의 구분기호. 음수에 대해서 파랑, 천내부분기호, 0과 0을 표시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 음수 표시는 해할 만은 없다 한다면 이거 잠시 지울게요. 여러분들 제일 앞에 구역을 했을 때 세미콜론만 딱 넣어주면 조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양수 인식하고 엑셀이 이렇게.
두 번째는 엄수, 세 번째는 영입니다. 우리 요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요건 좀 적당하지 하진 않은데, 요거 잠시 예삼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할까요, 그냥? C열에서 오른쪽 버튼 해서 삽입을 할까요, 그냥? 트위터 놨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야가 얘 3 이렇게, 야는 얘 4고, 좀 수정할까요? 야는 얘 원합시다. 한 게 제가 안 됐네. 얘 3을 일부러 음수, 양수, 0 나오는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들, 우리 3천, 2천, 여기 성질이 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야 연결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 사용자 지정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표시형식 그룹에 야를 해제할 때는 요 위에 보면 표시형식 요게 요 그룹에 사용자 지정했던 것을 일반으로 바꾸면 돼. 일반. 일반으로 바꾸면 모든 지정 형식이 지워지거든. 그래 놓고 두 개 잡고 자동 채우기. 얘랑 옴수 값도 나오죠.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데이터 한 개 만들어 놓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범위 잡고, 야는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1번 눌려가지고,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 지압 보고요. 여러분들 요것을 한번 쳐볼까요? 양수는 빨강, 천단위 구분 기어놓고, 여기 끝이에요. 세미콜론. 엄수 구역은 파랑, 천단위 구분이요. 0은 0으로 표시하거든. 0. 여기까지. 그러면 조건 없는 경우는 색깔은 있겠다. 색깔 몇번 넣으셔야 돼요. 가로에. 이렇게만 좀 쭉 입력해 보면 잘 나오는지. 잘 나온다면 여러분들 잘하신 거고요. 잘 안 나오는 건 잘못된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구역부분은 세미콜론만 잘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그대로 제가 넣어볼까요? 그다음에 구역을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기초니까. 그러니까 오진 이렇게 나오네. 그죠? 요거 일부러 우리가 마이너스 2000 치볼까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원래는 3000이었죠. 잘 된 거. 그러면 조건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 인식되는 구역 순서, 이 구역 순서를 아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어, 뭐가 나오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기본을 먼저 알고 가야 되니까. 근데 조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나왔을 때죠. 문제에서. 양수, 엄수. 여러분 또 너무 생각을 깊게 하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양수니까 0보다 큰 게 양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엄수니까 0보다 작은 게 엄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요 말이 들어가면 이 구역 순서를 시험에서는 요구가 들어 이거죠. 그걸 아시겠죠? 그래서 요 얘가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다. 라고 이 구역 순서를 이해를 해라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없는 경우는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요서 조금 더 추가된 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데이터는 좀 틀린데 영값과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데이터는 틀려도 요것은 똑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하고 문자의 구역에만 정의를 안 하면 세미콜론이 두 개 남거든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미콜론 두 개만 넣어주면 돼요. 끝에. 정의를 안 하면 이 두 개만 남잖아요. 이거 안 나오고 안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거기서 여기서 블럭을 잡고 범위 잡고
셀 서식 가서 0 넣었던 끝에 요 자리를 0을 지우고 세미콜론 한 번 더 넣어주고 세미콜론을 두 번 넣은 거죠. 끝에. 엄수 다음. 그럼 과연 안 나오겠느냐 확인을 해볼까요? 0이 안 나옵니다. 그죠? 0을 치면 0이 안 나오죠. 그죠? 여기에 문자도 한번 쳐볼까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그때는 요것만 그거만 줘. 요 내용은 이제 그 기출 문제 형식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6번도 또 참 인기가 좋았던 문제예요. 이것도 이 별표 기능을 넣는 기능인데요. 별표 기능은 별표 뒤에 입력되는 문자는 셀 너비만큼 채우는 성격이에요. 야, 이 기능이 그래요. 그래서 별표 뒤에 입력된 문자는 쌍따옴표를 묶지 않습니다. 음. 그럼 예를 들어서 셀 값이 30 이상인 경우는 빨강,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고요. 셀 값이 30 미만인 경우는 파랑, 왼쪽에는 보통, 오른쪽에는 숫자.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죠. 셀 너비가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이게 요만큼 공백으로 차지. 원래는 벌어지지 않거든요. 원래는 만약에 이 별표를 안 넣었으면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딱 붙어가지고.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숫자. 근데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음. 그럴 때 여러분들 별표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우수 32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걸 넣었더만 야 이렇게 벌어지더래 이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형식 정의할 때 보세요. 빨강 조건입니다. 30 이상인 경우는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0인데 중간에 제가 뭐 넣냐면요. 별표 스페이스바를 넣었어요. 그러면 문자와 숫자 사이에 이 공백으로 너비만큼 채웠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어. 야가 만약에 별표 공백이 0 뒤에 넣어놨다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길이가 여러분들 이 정도라면 요렇게 안 되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 부분이 공백이 쫙 들어가겠죠. 0 뒤에 넣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사이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호수하고 0 숫자 사이에 하나 들어가면 별표 스페이스 하죠. 이만큼 벌어지는 겁니다. 야도 마찬가지죠. 보통 다음에 0과 보통 사이에 요게 별표 동백을 얻으면 벌어지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요 부분 예사를 범위를 잡고 자, 여러분들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전 지압 보고요. 요거 한번 임명하면 되고 빨강 30 이상 우수 별표 공백 0. 두 번째는 하남 30 미만 보통 별표 공백 0. 이렇게 넣어주면 버더전 이 사이로 버더전 그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면 이런 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것. 원래 능 상위를 때만 오 벌어지죠. 야가 넓히면 보세요. 계속 이 사이가 공백 차지. 여기 한때는 인기가 좋았던. 지금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난데 또 시험장 갔더만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지만은 오른쪽 끝에 이 한 칸 정도 떼어라는 말도 시험에 나오던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숫자 오른쪽 끝을 한 칸 여백 넣으시오. 그때는 언더바 대시를 넣어주면 돼. 숫자 뒤에 여기 언더바 대시.
그럼 한 칸 정도 띄어쓰게 되거든요. 야도 언더바 대시.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블록을 잡고 컨트롤 눌러가지고 0 뒤에만 0 뒤에 가서 Shift 키 눌리고 대시 누르면 언더바가 되거든요. 대시 빼기 0 뒤에 언더바 대시. 그럼 제가 언더바 대시를 넣은 거거든요. 0 뒤에 요거.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오, 진짜 요만큼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죠. 기초가 다 끝난 거. 그럼 이제 이것은 어떻게 이제 문제의 대입을 잘하느냐. 그것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수 숫자는 다 0으로 하기로 했죠? 첫째 자리는 0.0, 둘째 자리 나오면 0.00.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습했고 닫고. 자, 문제를 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책에 보시면 연습하고 메이커로의 작업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F12부터 H1800 범위 잡고요. 자, 문제 보면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 조건이죠. 파란색이고요. 기호가 있는 천 단위 표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 끝이고 셀 값이 0인 경우는 별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범위를 잡고 컨트롤 번.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에 원래 거 다 지워보고요. 자, 뭘 넣느냐면 처음에 조건 색깔 파란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파랑 0보다 큰 경우죠. 그 다음에 통화기호 놓고요. 앞에 전달 구분. 야가 조건 이름. 그 다음에 세미콜론. 0과 같을 경우는 별표만 넣어주면 되죠. 그럼 0은 다 별표로 넣어. 요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요렇게만 넣어줘. 우리 기초를 하고 보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 대괄호 들어가는지 아시면 되고, 세미콜론 왜 넣는지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기초를 안 하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궁금하죠. 자,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제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요것을 넣고 확인을 했더만은 이렇게 나옵니까? 빈셀백과. 그 이유는 우리가 기초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본론으로 가면요. 이런 작업 내용을 이제 우리는 메이커로라는 기능으로 기록할 거예요. 연습을 했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요거 한 개 범위 잡고요. 두 번째 것도 하고 진출할게요. 2번은 뭐냐면 방금 했던 영역도 잡고 천 단위 구분기호 넣고 숫자로 조형을 시켜라 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야는 형식 정의하는 건 아니고 컨트롤 1번 숫자를 선택하고 여러분들 지금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라 아직 체크되어 있거든요. 확인만 누립니다. 이렇게 하는 두 번째 메이커. 자, 그럼 이제 메이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면요. 메이커로 생성 작업 순서가요. 빈 셀에 두고 시작할 겁니다. 표 안에 두면 안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에 메이커로 기록을 클릭할 아이콘을. 근데 시험장 가면 참조로 이 개발 도구 탭이 없다면 여기 탭 메뉴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누르면요. 막바로 이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개발 도구를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가 나옵니다. 야,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래서 매걸 한번 해본 분들이 이런 말 좀 하죠. 선생님, 저는요, 이거 없어도 되던데요.
요 밑에 매크로 기록, 이게 매크로 아이콘이거든요. 아, 매크로 기록되는 건 맞아요. 이거 없어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추를 그려야 되거든요. 단추는 개발 도구 탭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단추가 있거든요. 어디에 컨트롤. 그럼 개발 도구 탭이 없으면 야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요거 늘려도 되고 메이크로 만들 때는 아이콘상 여러분들 밑에 아까 아이콘 잠시 보여드렸죠? 요거 늘려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추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배기로 할 거지만 일단은 야를 클릭하면 메이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 메이크로 명은 문제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 그리고 우리가 연습했던 작업을 할 거고요. 작업이 다 끝나면 블록이 잡혀 있거든요. 빈셀을 한번 클릭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록 중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기록 중지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실패입니다. 그럴 때는 멈추지가 않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이 Sc 키를 누르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록 중지 버튼 눌리고 다시 만드셔요. 지우.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기록 중지 아이콘이 마지막 작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추나 도형을 그리기 전에 한 번쯤은 내가 기록 중지를 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이 실수하거든요. 그럼 이 순서대로 한번 기록해 볼까요?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빈셀에 두고 아무 데나 두고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메이크로는 책에 보시면요. 첫 줄에 있죠. 서식 적용.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럼 창에다 띕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F12부터 H18을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연습했던 거 밑에 좀 남아 있거든요. 요거 활용 좀 할게요. 밑에 요거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얘를 잠시 쓰겠습니다. 선택하고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정했다고 치고 여러분들 확인을 누립니다. 들어갔습니까? 작업은 다 끝났는데 빈셀을 한번 클릭하고 마지막 작업이 남았죠.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린다. 이러면 메이커가 끝난 거예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 기록 중지 안 누르면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점수가 몇 점이냐? 0점.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책 보면 단추를 그려서 그 단추에 방금 만든 메이커를 할당해서 실행이 됐을 때 점수 주는 거죠. 그럼 단추는 어디 그리느냐? 여러분들 책 보면 동일 시트 H4부터 H5에 그리게 있죠. 그럼 H4셀에 여러분들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예요. 셀 포인트 두고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릴 때 딱 요 맞춰서 그리면 되니까. 근데 딴 데도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릴 때 H4셀 가다가 딴 데 그릴 때가 있거든요. 여기 두고 하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 단추는 어디 있느냐?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 아이콘 하나 있어요. 이거 눌리면 여러분들 양식 컨트롤 단추는 청구. 야를 클릭. 그 마우스가 더하기로 바뀌어요. 그때 왼쪽 상단 위에 요 위에 맞춰놓고요. Alt 키 누른 상태. Alt 키 왜 누리냐면 딱 이 눈금을 정확히 맞춰주거든요. Alt 키 누르고 하셔요. 그리고 클릭하지 말고 드래그입니다. 클릭하면 잠시 보여드릴게요. 따라하지 말고요. Al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고 제가 선택의 상에 누르면요. 기본 크기로 그려지잖아요. 그럼 또 크기 조절해요. 그죠? 클릭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H4셀 왼쪽 상단의 모서리에 더하기를 배치하고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놓지 말고 H5까지 밑으로 들이 보세요.
떡떡 붙습니다. Alt키 누르고 당기면 이 눈꺼음새는 딱딱 자석처럼 붙거든요.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키는 마지막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서식 적용을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요 글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안에 한번 클릭하고요. 글자는 원래 거 지우고 책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서식 적용이 있죠. 서식 적용. 그리고 빈셀 한번 클릭하고요. 요것은 우리가 이번 작업 끝내놓고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까지 한 개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쉽죠. 빈셀을 두고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똑같습니다. 메이커로 들어. 자, 메이커로 명은 지금 서식 해제죠? 서식 해제. 엔터. 저라면 범위를 잡고 서식 지우러 갈 겁니다. 그러면 범위 잡 F12부터 H 여러분들 돌려달 컨트롤 1번 숫자 가서 천단위 구분기호는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숫자 확인만 눌리면 되죠. 그리고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그러면 두 개를 요 방금 만든 메이플을 다 끝났고 맞아 한 게 이제 할당하기 위해서 단추로 또 그릴 건데 책 보니까 H7부터 H8이죠. H 대놓고 단추 똑같습니다. 개발 로고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 첨기 단추거든요. 클릭하시고 자 그려볼까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키 마지막에 놓고요. 자, 그것은 또 책을 보시면 서식 계좌라고 칠해 있죠. 일단 서식 계좌 먼저 선택하고 확인. 요거 할당시키 놓고 해야 돼요. 요거 선택해서 확인.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글자를 서식 계좌라고 바꿉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돼야 돼요. 빈셀에 두고 서식 눌리면 들어가야 되고 눌리면 해제. 왔다 갔다 해서 잘 되면 여러분들 쉽죠? 아, 잘 됩니까? 자, 151페이지 보시면요. 마지막 우리 사용자, 즉 사용자 형식 기호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저장할 필요 없고.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이번에는 완전 정복 066을 엽니다. 연습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책 보면 양수일 때 파랑, 기호가 있는 천단위 표시는 천단위 구분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는 그 특수 문자 하살표는 뒤에 가는 애고죠. 그 다음에 셀 값이 0인 경우는 네모. 이때는 셀 값, 즉 0인 경우로 생각하면 되고요. 네모. 음수일 때는 빨강. 이건 기호 조건이 없는 경우죠. 그럼 일단 범위 잡고 여러분들 그 음수는 음수 표현 기호를 넣고요. 양수는 여러분들 첨단위 구분기호 앞에 기호가 있는 통화기호 넣는 겁니다. 그럼 일단 범위 잡고 설명드릴게요. C4부터 I 13 잡고요. 컨트롤 1번 연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 원래 끝이야 보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파랑이 되는 이유가 색깔 파랑이니까. 그 다음에 통화기호 넣어주시고 전달 구문기호 넣고 뒤가 올라가는 격수 문자. 요가 양수 세미콜론 음수는 빨강, 음수 표현기호 넣었거든요. 여기 첨단이 통화기호 넣지 말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넣는 거죠. 샵, 콤마, 샵, 0 내려간 특수문자. 세미콜론 0은 그냥 네모 특수문자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좀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양수구역, 음수구역, 영구역 이렇게만 입력을 해줍니다.
요 순서가 이제 족벌이 없는 경우죠. 자, 그대로 양수, 엄수, 영, 구역을 이렇게 적어드릴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 그대로 넣습니다. 확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옵니까, 여러분들? 엄수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내려가는 빨간색. 양수는 통하게. 영은 여러분 네모 보입니까? 시커먼 네모?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하고 진짜로 보겠습니다. C4부터 C14 똑같습니다. 나는 형식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숫자인데 요 한개 고칠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가 고쳐져 있는지 몰라도 단, 음수는 마이너스 1,234와 같이 표시라고 돼 있나요? 검정색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고쳐야 돼요. 요거. 검정색으로 요거.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서 설명드리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빨간색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 잡았으면 컨트롤 1번. 숫자인데 여러분들 첨단위 구분 옮겨는 체크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밑에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잖아요. 이건 제시해 줘야 되죠. 어떤 걸 해야 될지, 그죠? 네, 빠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검정색. 그리고 검정색 두 번째 걸로 해주시고요. 확인, 엄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제 메이크로 기록을 한번 진짜로 해볼까요? 자, 메이크로 작업할 때 먼저 메이크로부터 생성해야 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자, 메이크로 명은 책에서 손익 표시거든요. 인터. 그리고 범위 잡고 여러분들 C4부터 I13 잡고 컨트롤 1번. 우리 사용자 지원 가면 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거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됐어요. 빈 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공식. 그리고 빗면이라는 것을 그릴 건데 참조로 어디 그릴 거냐면 25부터. 그릴 때 여러분들 빗면은 도형을 그리면 메이크로 지정창이 자동으로 안 떠요.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형은 삽입 탭에 가서 그다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 안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야는 클릭. 그리고 빗면 여러분들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겁니다. 원래 사각형 빗면입니다. 2021 버전에서. 우리 최근에 빗면 이렇게 나와 있는 사각형 빗면이 나올 거예요. 그거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선택하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25 왼쪽 상단 위에 모서리에서 꾹 Alt키 눌리고 꾹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26까지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키 마지막에 놓고 글자부터 치고 메이크로를 넣겠습니다. 손익 표시. 그리고 요 글자 쳤다면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로 지정 만들었던 손익 표시 선택하고 확인. 한 개 더 있죠? 여기 한 개 이제 메이크로 끝났고. 여기다 확인할게요. 빈셀에 두고 두 번째 메이크로 만듭니다. 개발 도구 메이크로 기록. 메이크로 이름은 요번에는 표시 예전에 표시. 자, 그리고 엔터 치면 바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똑같은 범위죠. C4부터 I, 여러분들 13, 컨트롤 1번. 숫자인데 음수는 검정색 마이너스 1, 2, 3, 4로 두 번째 걸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 손을 꺾고 확인 누르면 바뀌었고 인쇄를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도 G15부터 G16에 그릴 건데요. 옆에 똑같이 빗면입니다. 빗면으로 또 그리겠습니다. 삽입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또요. 빗면
선택하고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꾹 누르고 마우스로 끄세요. 76까지.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고. 그 안에 뭐라 치냐면 표시 해제. 그리고 도형은 우클릭해서 메이커로 지정창을 떼야 되거든요. 표시 해제. 요거는 손익 표시입니다. 나는 손익 표시고 표시 해제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손익 표시를 넣으면 돼야 되고 표시 해제 왔다 갔다. 여러분 잘 됩니까? 라면 잘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내일은 프린트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